안녕하세요. 사실과학입니다. 어제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죠. 그래서 그래도 좀 첫눈 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긴 했는데 차 끌고 한번 나갔다가 갇혀가지고 한 1시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10분이면 갔다 올 거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눈 많이 오고 했는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 건 또 출근길에 듣고 계시겠죠. 저도 지금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계속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되게 뭘 하고 있질 않아요. 액션을 지금 안 취한 게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별다른 뭘 하고 있질 않아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도대체 방향이 보이지도 않고, 오늘 뭐 이렇게 좀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가 항상 보는 TGA, RRP, 지급준비금 요 세 가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TGA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7천억까지 도달한다. 그게 이제 QRA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TGA 잔고가 쌓여 있는 게 7,520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출될 양이 52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RRP는 이제 거의 그냥 도달 끝이 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것도 없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위로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는 정도고.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좀 랠리를 이어갔던 게 보시면 파란색이 지급준비금인데 요즘 올라가고 있었죠. 이미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상승 추세로 돌아 있는 상황이었고 보시면 TJ는 뿅 내려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로 TJ가 딱 방출됐다고 시장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전부터 집행을 해오던 게 있는 거고, 여기 찍히는 거는 특히나 잔액입니다. 잔액 기준.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했는지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TJ 잔고가 유지였는데, 사실 들어온 것도 엄청 많았고, 나간 것도 엄청 많으면은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이렇게 유지된 걸로 나오겠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막 바로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6개월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 이게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방출되면은 거의 뭐 일주일 안에 방출이 되고 흡출하면은 또 일주일 안에 들어오고 그게 되게 명확하게 나와요. 제가 그걸 딱 느꼈던 게 그 4월 달에 제가 4월 달에도 주식 되게 안 좋게 본다고 했었는데 4월에 그 개인소득세 납부가 있는데 확실히 그때 들어가니까 지급준비금 빠지는 거랑 TGA 쌓이는 거랑 진짜 확확 눈에 보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주식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좀 훨씬 이 반응 속도가 리액션이 짧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추가적으로 TGA 쪽에서 방출될 양이 520억 정도 남아 있다. RRP 쪽에서는 특별히 뭔가 방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1600 레벨, 1500 레벨 정도로 그냥 유지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이제 뭐 돈이 더 이동될 것 같진 않아요. BTFP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급격하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시장 금리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령 시장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거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국채에 대한 평가손이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서 그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주체들이 BTFP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저번 주부터 시작 다시 한번 또 빠져서 트래킹이 된 거 보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 FOMC 회의록에 관련된 게 엊그제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RRP 금리 뭐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JP모건 쪽에서 QT 중단 관련된 내용으로 좀 그런 리포트도 있었고 제가 이거 QT 중단 시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저밖에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뭐 나름의 로직을 만들어서 한 거였는데 충분히 올해 말이나 1월 FOMC에서 QT 중단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건 제가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충분히 예, 그럴 자리입니다. 그리고 RRP 금리 인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RRP 금리를 왜 내려야 된다? 그 연준 금리에 하단에다가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직 RRP에 그 1,500억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걸 시장으로 지급준비금에다 제가 보기엔 요걸 쓰고 싶은 거예요. 야, 이 RRP에 쌓여 있는 거, 이 고인물 썩어 있는 거 얼른 시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돌아라 하면서 이 RRP에 쌓여 있는 아직 쌓여 있는 그 1,500억 정도 되는 그 자금을 예, 시장에다 풀기 위해서는 그걸 뭐 당연히 RRP 쪽에다 주는 메리트를 줄여야겠죠. 그래야 RRP를 이용을 안 할 테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FOMC에서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RRP 금리 뭐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 QT 중단 시점에 대한 그 영상 올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지급준비금은 계속 빠지고 있고 GDP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11%, 10%, 12% 이거 다 이미 뉴욕 올해 4월에 발표된 그 뉴욕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에서 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급준비금과 GDP 가지고 이렇게 퍼센트 가지고 산정해 놓은 각 비율별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떨어질 게 우려가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그나마 쌓여있는 요 1,500억 정도 되는 RRP까지도 땡겨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JP모건 쪽에서도 실제로 시중의 유동성이 뭐 부족해가지고 QT가 중단되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해서 일단 QT 중단과 관련된 게 JP모건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신뢰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여전히 이번 12월 FOMC에서 충분히 QT 중단을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JP모건만 얘기했는데 하나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나올 때마다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은의 금리 인하가 오늘 진행이 되었죠. 25bp가 내려갔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투자했던 달러 숏 원화 매수 요거는 이제 매도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왜냐면 저는 요번에 금리 인하 될지 몰랐어요. 전혀 예상 못했던 거고 왜냐면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미국은 금리 인하가 이렇게 쭉쭉쭉 되고, 저는 이번에도 어차피 12월에는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FOMC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그냥 쭉쭉쭉 될 거야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행은 환율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금리를 붙잡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5bp를 해버리면서 그 갭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미국이 내리면 한국도 따라 내리고, 미국이 내리면 또 한국도 또 따라 내리고, 저는 못 내릴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환율 때문에. 지금 이러면은 사실 1,400원 그냥 충분히 뚫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달러쇼 부분은 사실상 매도 사유가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훨씬 빨리 금리 인하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지금 보니까 연기금 자금 가지고 환율 방어해 놨던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투자했던 건 사실 우군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 편. 한국은행이 알아서 막아줄 거야. 연기금 돈 갖다 때려박아가지고 막아줄 거야. 이 내 편이 아마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베이스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요거는 매도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내렸을까요?
정말 정말 미스테리하네. 그러니까 내릴 거면 빨리 내리던가. 뭘 뭘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저는 한국이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하느니 진짜 올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렇게 헛발질을 할 수가 없어요. 연초에 1.6%인가 나왔죠. 우리나라는 QOQ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4분기 다 더하면 되는데 1분기 뭐 1점 몇 프로, 1.6% 나오고 1분기 만에. 근데 또 웃긴 게 2분기에는 마이너스 찍고 3분기에는 0.1 뭐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도 1% 후반, 2% 겨우 뭐 해내는 정도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한원이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어요. 연초부터.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되게 미국보다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이 생각보다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안 하더니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되게 빠르게 하는 상황이 왔고.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한 거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저는. 굳이 시장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없이 놀래킬 상황이었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매도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1% 정도? 1점 몇 프로? 네, 손실 나 있던데 그냥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은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금투세 폐지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왜 상법 개정은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냥 요거 하나만 넣어도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거 하나만 추가시켜도 너무 그쵸? 그냥 그 문장 하나가 진짜 포인트인 거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한다.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업들이 또 반대한다고 15개 기업인가 또 모여가지고 뭐 성명문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국장에서 아직도 멀었구나. 최근에 보면 막 별거 막 다 일어나잖아요. 뭐 고려아연 그 늙은 회장 그 회장질 계속 하려고 막 유상증자를 때리지 않나. 두산 에너빌리티 밥켓 던지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었어요. 현대차증권 시총이 3천억인가? 거의 본인 시가총액만큼 유상증자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또 뭐 있어요? 아무튼 그냥 요즘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저 진짜 고려아연 때도 진짜 솔직히 진짜 학을 뗐고 두산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저는 두산 그 발표가 났을 때 제가 두산 밥켓을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장 막판에 두산 밥켓을 딱 샀는데 그러더니 한 4, 5시 되니까 갑자기 두산 밥켓 어디로 이전한다고 뭐 엔업 뭐야 저기 로보틱스로 바꿔준다고 막 야 진짜 그때는 근데 다음날에 갑자기 빠지다가 완전 슈팅 한번 나왔고요. 근데 저는 슈팅은 아니고 그냥 수익 내고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그 전날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나는 되게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두산 밥켓을 샀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주겠다 해갖고 야 진짜 완전 뚜껑 열리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게 보면은 꼴랑해야 막 지분 막 2, 30% 들고선 지네 회사인 줄 알아 그게. 그럴 거면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상장을 시켜놓고 이게 지네 회사처럼 휘두르고 싶은 거야. 야, 진짜. 근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무튼 좀 우리나라가 좀 선진 주식시장이 되려면 상법 개정 무조건 돼야 됩니다, 저거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제가 지금 제가 손을 못 대겠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롱숏이에요. 어디가 오르면 어디가 빠져요. 자금이 되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루는 바이오가 올라. 그럼 뭐 반도체가 안 좋아. 반도체 올라. 그럼 뭐 바이오가 안 좋아.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럼 또 어느 날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좋아. 그럼 또 막 반도체가 안 좋아. 이번엔 또 보니까 방산주 다 계좌살 났더라고요, 보니까. 뭐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금이 되게 한정된 자원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저는 종목 고르는 재주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좋거나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좋거나 이럴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게 종목 잘 고르고 막 그런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저번에 봤던 거는 아, 이 정도면은 2차 전지 반대 매매 나오겠는데 해서 그나마 그게 투자 아이디어로 하나 들고 있던 건데 그건 뭐 다음 날에 반대 매매 다 빨아먹고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냥 끝나버렸죠. 반대 매매로 오히려 토해내게 만들 거면은 그날 뱉게끔 더 밀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아 올리는 거 보고서 그냥 그거 끝났죠. 매수 사유가 그냥 그날 아침에 바로 작살났어요. 자, 아무튼 지금 예, 주식,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투자 자체를 지금 하고 있진 않아요. 제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그 3천 얼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국채, 장기채 매수한 거 1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숏이 6천인가? 예, 그거 들고 있고. 그냥 그거 그냥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냥 그 거기서 그냥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딱 피보나치 제가 그 5만 9천 원, 5만 8천 원 말씀드렸던 게 그거 그냥 피보나치 그거 보면 그냥 딱 그냥 거기에요. 최저점 5만 원 잡고 고점 8만 8,800원 잡고 거기서 피보나치 그려보면은 그냥 그 5만 9천 원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어차피 뭐 자사주 매입도 있고 하니까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국장은 그렇고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저는 니케이는 엔화 강세 나오면서 이게 빠그라질 것 같다 그랬는데 아무튼 엔화 강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엔화 강세 나오면 아무튼 이게 기업 수익은 무조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니케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익이 뭐 엔화 얼마당 기업 수익 몇 퍼센트 빠진다 뭐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엔화 강세가 나오면은 미국 일본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빠질 것 같고 심천, 중국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건 중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양책에 너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건 아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유동성 보면은 그렇게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지가 않아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동성 보고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리해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 140불 다시 뚫을 때 제가 엄청 강하게 다시 뚫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랑 하나 인더스트리얼 좋게 봤던 거고 그거 쫓아가가지고 먹으려고. 실제로 뚫고 올라가가지고 147까지인가 갔었죠. 근데 지금 다시 140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그 실적 발표 난 뒤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질 않아요. 엄청 좋은 회사인 거 알아요, 저도. 실적 엄청 좋은 것도 알고. 근데 가격은 또 다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 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가격도 되게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시가총액 1위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충분히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해외 증시도 뭐 이렇게 딱히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채,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장기채는 오늘 4.26. 오늘 땡스기빙데이여가지고 미국장은 안 열리죠. 뭐 채권 금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4.26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저는 일단 12월 중순에 있는 FOMC까지는 들고 가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진짜 QT 중단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아무튼 요거 보면은 우리 지금 이 국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인데 보시면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300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많이 밀려 있는데 좀 물리신 분들 좀 있을 텐데 혹시나 물리셨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월 FOMC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가야 되냐면 제가 이거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향후 계획이에요. 12월에 각 월의 초에 어차피 논판 발표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나 고용 부러지거나 실업률 급등하거나 하면은 그거 되겠죠. 장기금리 쪽에서는 당연히 하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12월 중순에 있는 곳에서 일단 QT 중단 얘기 나올 수 있고 1월 말에 있는 FOMC에서 또 QT 중단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한번 잘 보세요. TGA에서 12월 말까지 500억 정도가 시장으로 방출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급준비금에는 긍정적인 요소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년 3월까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8,500억
잔고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말, 3월 말에 8,500억으로 TJ를 쌓을 거야라고 QRA에서 땅땅땅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 달마다 TJ에다가 500억 달러씩 쌓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방출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TJ에다가 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거 큐티 중단이랑도 이거 딱 물리지 않아요? 연준이 지금 250억 달러씩 매월 국채 롤오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TJ 쪽에서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TJ에서 500억씩 뿌리고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500억씩 걷어들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유동성을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가 계속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TJ에 이렇게 쌓겠다는 걸 발표를 했다? 재무부랑 연준이랑 절대 따로 일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다 공조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고. 뭐 독립기관이니 뭐니 그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고 당연히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하죠. 근데 이미 QRA에 이 TJ가 삭혔다는 말 나온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2월이나 1월 FOMC에서 무조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무부까지 돈을 땡겨가고 있는 마당에 지급준비금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QT 중단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장기 국채 투자하면서 많은 메신저들을 접할 거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올해 그 메신저들을 걸러내는 것 중에 되게 컸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보면은 요게 1년 제가 긁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최저점이랑 최고점이랑 2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보는 메신저 중에 최근 1년 동안 한 방향으로만 얘기했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막 5%, 4.7% 갔다가 3.6%까지 갔던 거기 때문에 엄청 큰 변동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큰 변동 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얘기했다. 그럼 제끼면 돼요. 엄청 클린한 필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던 분들 중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영상 보면은 미국은 올해, 올해 내내 100번도 더 망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어때요? GDP 보면? GDP 날라가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필터 아무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올해 내년에 채권 사야 됩니다. 채권 사야 됩니다만 했다? 그건 완전 예, 투자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3.6까지 내려갔어. 제가 3.6 내려갔을 때 왜 팔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봤거든. 경기가 지금 너무 괜찮은데 그냥 공짜로 매겨주는 거였잖아요. 3.6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이거 여기 그러니까 7, 8개월 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면은 샀다고 올렸고 요때 팔았거든요. 한 7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라고. 그 제가 9,030 몇 원에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라고 커뮤니티까지 썼어요, 그날. 그 우리 진짜 막 지인이랑 저희 부모님 뭐 가족들 장인어른 다 팔았어요, 이때. 근데 요때는 어지간하면은 왜냐면 요때 3.6은 사실 여기서 먹어봐야 더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자리였어요, 여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서야 더 이상 먹을 게 없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셀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 거시기 하긴 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막 문홍철 팀장이나 그런 분들은 여기서 셀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직까지 문홍철 팀장 거는 보고 있는 거고. 아무튼 메신저를 고를 때 올해 이런 변동폭 사이에서도 뭔가 한 방향으로만 얘기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솔직히 그거는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달러 인버스는 이게 지금 다 연기금이랑 한국은행이 막아준 건데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는 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한 거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막 돈을 때려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저 삼위일체 불가론 영상 제가 몇 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릴게요. 이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만 독자적으로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불가론이라고 국제금융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유로운 외자의 이동, 고정환율, 그다음에 독자적인 금융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다. 우리나라가 그 세 가지 다 가져가려다가 하다가 IMF가 터진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포기한 게 고정환율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환율을 방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임의로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냥 그렇게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막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언제까지 뭐 연기금, 근데 연기금이 진짜 해외에다 투자를 잘해가지고 국장 비중은 엄청 줄이고 해외 투자 잘했었잖아요. 그 수익도 많이 났고. 그 달러가 실제로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인위적인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 연기금이 그렇게 막아준 거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밖에서 수익 실현하고 들어와가지고 달러 국내에다가 풀만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중간중간에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1,400원 계속 방어해줬고. 그건 뭐 진짜, 이게 그걸 보고 투자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내 편이잖아요, 내 편. 환율 막 올라가면 막아줄 거 아니에요. 지금 장기금리 막 올라가면은 산업은행들 회계장부상으로는 다 평가손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 연준이 막아주겠죠. 그런 거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디 투자할 때 내 편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막 돈 때려받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지금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 지정돼 있는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막아주면 오늘 지금 밤중에 보니까 또 96원인가 97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90원이었어요. 88원인가?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하는 바람에 97원, 96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급등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근데 어제 또 한국 국채 엄청 샀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건 센 거죠. 무조건 센 거죠. 솔직히. 갑자기 근데 하루 만에 팍 산다고? 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코퍼. 우리 닥터 코퍼가 저는 사부를 유지하냐 못하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뭐 크루드 오일이랑 코퍼는 어쩔 수 없이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 WTI도 진작에 이 70불, 60불 사이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그냥 가끔 그 헤즈볼라 뭐 전쟁 나고 막 이러면은 저 이스라엘 전쟁 나고 이러면은 튀었던 거지. 사실 뭐 경제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크루드 오일은 딱히 먹을 거 없다고 보고 있고요. 코퍼 같은 경우에는 사부를 깨는지 안 깨는지에 따라서 경기의 지표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를 깬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금리, 그러니까 장기국채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거의 사불에서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불 아래로 내려오는지 3자 보는지 아닌지가 뭔가 경기 전망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향후 유동성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어서 12월까지는 뭐 유야무야 뭐 넘기고 어차피 다들 북클로징하고 지금 다 놀러 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초.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케어하기 위해서 큐티가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유동성이 아무튼 없으니까요. TJ를 오히려 싹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내년 초가.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 댓글 중에 보면은 그 10년 만기가 뭐 기간이 줄어가지고 1년으로 남으면은 시장에서는 1년으로 거래된다 뭐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던데 아니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 내가 그래도 장기국채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거는 너무, 제가 이 전 영상, 이전에 올린 영상은 미적분 같은 거고, 네가 말한 거는 약간 10가에 나오는 정석의 뭔가 1단원 같은 느낌인 건데, 집합인가? 1단원이? 아니, 형들 지금 매크로 미적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혼자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전 영상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 만기 기준으로 된 걸 들고 와가지고, 연준이 큐티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응? 뭐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사실상 뒤에서 장기 국채를 포트에 편입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거는 만기 기준으로 본 거고, 실제 액면으로 들고 있는 게 어떤지 봐야 된다. 네가 말한 것처럼 20년짜리가 하루 남은 거랑 하루짜리가 하루 파는 거랑 똑같긴 한데, 연준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만기가 하루짜리더라도,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남은 거더라도, 그게 액면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롤오프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롤오버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전 영상에서 뉴욕 그 FAQ에 들어가가지고, 응? 어떤 기준으로 롤오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롤오프 하는지를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은, 뒤로 장기 국채를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포트에 들어가 있던 장기 국채가 만기에 도래하면서 리파이낸싱이 되면서 만기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들이 양이 느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니는 이미 전 영상도 똑바로 이해를 못 한 거지. 이해했나? 아무튼 요약하면은, 전 영상에 요약하면은, 만기 기준으로 봐서 이게 뭐 연준이 장기 국채를 뭐 공개 시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던 채권들이 롤오버가 되면서 만기가 늘어났을 뿐이다. 근데 그게 12년은 14년 요 시기에 매입했던 장기 국채가 롤오버 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근데 너 댓글만 봐도 알겠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미적분을 얘기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진짜 이해를 하나 싶은 건데,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댓글 다는 거는 고맙긴 한데, 너무 댓글을 쓴 게 뭐 알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써놨길래, 그냥 오늘은 이렇게 언급을 한 거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일요일에 대만에 여행을 가는데, 다음 주가 비는데, 혹시나 여행 가가지고, 제가 차라리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휴양지니까 그냥 이렇게, 저 원래 수영장에서 선베드에서 이렇게 자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대만은 놀러 다니 관광지여가지고, 마누라가 허락해주면 영상 한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트북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영상 하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하나 더 찍어서 올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딱히 막 주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 뭐 리포트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이거는 이제 아예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훨씬, 일단 연말까지는 저도 그냥 북클로징 상태로 돼서, 요즘은 그냥 놀러 다니고 있어요. 연말이고 해가지고 어차피. 예. 저번에는 유나 콘서트 갔다 왔고, 12월 달에 찰리푸스랑 성시경 콘서트 그 두 개 또 갈 거고, 내년에 콜드플레이도 이미 예매해놨고. 그러니까 좀 연말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막 이렇게 하루하루 막 등락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특히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지금 쇼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 나중에 저거 한 방에 언와인딩 될 거예요. 진짜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길 수밖에 없고,
수익이 나는 구간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고 막 하루하루 변동에 대해서 막 일희일비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는 좀 그 FOMC 좀 기다려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이래저래 어딜 보더라도 딱히 적극적으로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가는 것까지가 일단 제 목표입니다. 저 지금 눈 많이 오고 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운전하기 되게 힘드실 텐데 예, 진짜 안전 운전하세요. 저도 진짜 어제 나갔다가 제가 썰매 한번 탔거든요. 저 살면서 그 자동차 이 조작 안 되는 거 처음 경험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운전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 빙판길에. 타이어도 새 건데, 야, 그게 진짜 썰매 타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막 진짜 혼자 그 차 안에서 막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앞에 있는 차랑. 예, 아무튼 진짜 조심하세요. 골목길로 다니지 마시고. 저 골목길로 가가지고 한 번 또 미끄러져가지고 그, 뭐 앞에 있는 차 박을 뻔했어요. 진짜 브레이크를 막 진짜 이거 한 방에 밟으면 안 됩니다. 나눠가지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스타카토로 밟아야 돼요. 예, 아무튼 안전운전 하시고 예, 눈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 아무튼 하나 올려놓고 갈게요. 가기 전에. 빠잉!